사람은 몸이 좋아야 하고 그보다도 마음이 더 좋아야 하느니라. 아버지, 아버님, 선생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뭐냐? 우리가 환국하던 해 가을에 심은 무궁화가 이렇게 자랐다. 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로 삼아온 꽃이니 너희들도 항상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선생님. 은실아, 네. 춘하가 줄창 나돌아다녀서 그리울 테지. 이번에 중국에서 돌아오면 성례를 이루자. 항공학교를 졸업받고 비행사도 되었으니. 안녕하십니까. 알갈국의 유영호입니다. 예, 오늘은 북의 사실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요. 앞서 보여드린 그 예술영화 위대한 품의 그 일부입니다. 아주 짧게. 어떤 것이냐면 제가 뭐 문학적으로 사실주의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뜻밖의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교장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해방 후 환국한 뒤에 머물렀던 백범의 그 경교장이 그 영화 속에서 보여진 장면입니다. 근데 뭐 경교장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화 속에서 나온 모양이 거의 여기에 있는 경교장과 거의 똑같이 세트장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장면 좀 놀랐고, 근데 그것보다 좀 놀란 것은 그 장면에 보면은 그 다리가 하나, 조그만 다리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흐르고 개천이 흐르고. 근데 그것을 보고 제가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백범 그 경교장 밑으로는 실제로는 다리가 있었어요. 경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교라는 다리의 명칭을 따서 그 이름도 경교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원래 그 백범 경교장의 명칭은, 원래 명칭은 죽첨정이었어요. 죽첨정이었었는데, 요거는 원래 최창학이라고 일제시대 때 친일파였던 그 광산업을 해서 아주 대거부가 된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자기 별장으로 1938년도에 지은 겁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이러니까 자기 보험 성격이겠죠. 백범한테 그 자기의 별장을 기부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최창학이 있을 때는 죽첨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첨이라는 말은 일본 공사였던 다케조에가 한자로 죽첨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충정로 그 일대를 지명을 다케조의 마치라고 일제시대 때 불렀던 거고, 지금은 충정로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엔 다케조의 마치라고 불렀고, 그 다케조에를 따서 그 죽첨정이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그 일본 공사 이름을 딴 그걸 백범이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당시 그 밑에 흐르던 그 만초천이라는 개천이 있는데 그 개천에 놓였던 다리, 경교의 이름을 따서 경교장이라고, 그러니까 백범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전엔 죽첨정 이렇게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요런 정도의 어떤 그 영화 속에 나온 하나의 세트장이지만은 상당히 그런 사실주의적인 모습에 참 개인적으로 약간 놀랐어요. 그리고 또 김규식의 그 삼청장도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영화는 위대한 품, 이 영화는 백범이 주인공이고 백범의 이야기를 주로 쓴 거기 때문에 백범이 남북협상 딱 남북협상을 결정하고 돌아온 그 과정까지만을 이 영화로 만든 거기 때문에 김규식은 뭐 잠깐 나오기 때문에 삼청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삼청정 역시도 실제 여기에 있었던 삼청정과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경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경교장을 알아도 경교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 어쨌든 그 경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그런 좀 지식이 있었던 터라 경교가 나오네 영화 속에.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어떤 세트장의 그런 사실주의적인 모습으로 세팅하는 그것에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뭐 한번
이야기를 가져와 본 거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그 경교장 주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 겁니다. 예. 아까 위대한 품 영화에서도 보면은 북이 사실주의라고 하지만 저도 그 영화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범이 남북 협상이 끝나고 나서 쉽게 말하면 김일성의 남북 통일 정책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김일성 주석한테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액션의 하나로 임시정부의 인장을 가져갔던 거를 이 인장을 김일성 주석한테 주겠다. 쉽게 말하면 모든 신임을 표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길래 처음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씨 저거 좀 뻥인 것 같다 싶은 생각도 약간 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랬었는데 뒷날 이렇게 보니까 북에서 나온 그 자료에 의하면 김종황의 회상실기라는 책이 있어요. 김종황이라는 사람은 당시 해방되고 나서 김일성 주석의 그 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쭉 김일성 주석을 쉬운 말로 모시면서 그 쭉 자기의 그 살아온 과정들을 쓴 그 회상실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백범이 갈 때 그 인장을 맡기려고 했었던 그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거 역시 하나의 팩트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놀랐습니다. 예, 그 김종황의 회상실기는 유튜브에서도 좀 볼 수 있어요. 그 회상실기로가 아니라 북에서 만든 그 특집 그 소개 편집물에 보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이라는 소개 편집물 속에 보면 김종황의 회상실기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김구가 그 인장을 넘기는 그 장면도 좀 이야기가 되고 그래요. 예. 어쨌든, 요걸 계기로 해서 한번 그 백범 김구 경교장이 어떻게 변했고, 왜 이름이 이렇게 졌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만초천이라는 게 지금은 복개돼서 안 보이지만은, 만초천이라는 게 그 인왕산, 안산 독립문 그 위에 있는 산 줄기에서 쭉 내려오는 물줄기거든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원효대교 밑으로 해서 한강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지금의 청파로가 다 복개된 거예요. 이것이 1962년부터 서울여일대에서 이제 복개되기 시작하고 67년에 완전히 복개가 끝나요. 물론 이제 이 김구 경교장인데는 더 상류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 좀 일찍 복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개천이 있었다는 소리는 그거를 넘는 다리가 있었다는 소린 거거든요. 그 다리가 경교인데 그 이름이 왜 경교냐면은 원래는 경구교라가 풀네임이에요. 즉 경기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다리다. 그래서 경교예요. 거기에 저 서대문 나와서는 바로 경기도에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양도성 사대문 거기서 경기도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경교라고 지은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쭉 보면은 원래 경교장이 있기 전에는 좀 시대순을 그 전후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경교장이 있기 전에 지금도 대한적십자병원이 거기 있는데 그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1926년도에 거기다가 지금 건물은 아니죠 물론 거기다가 조선적십자병원 건물을 세운 겁니다. 예, 그게 지금의 대한적십자병원으로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대한적십자병원 그 일대는 뭐가 있었었냐면 경기 가명이 있었던데요. 경기 가명, 즉 조선 말에 경기도 전체로 지금으로 따지면 경기도청이겠죠. 경기도청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모군란이 본래 일어난 건 동대문 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군졸들이 동대문 쪽에서 시작을 해갖고 경기 가명에 민규식이 아니고 이름이 김보연을 치려고 갔다가 없어갖고 현장에서 경기 가명에서 무기들을 탈취해갖고 그 건너편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버립니다. 예. 일본 공사는 당시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그래서 도망쳤죠. 예. 이모군란 때 바로 일본 공사관 자리가 어디냐면 거기 지금 동명여중이 있고 금화초등학교 있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 거기에 일본 공사관이 이모군란이 동대문에서 일어나서
경기 가명, 지금의 대한적십자병원이 있는 그 일대에 있던 경기 가명을 쳤다가 그 다음에 그 일본 공사관이 있는 지금의 동명여중 자리에 있는 거기를 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곳이고요. 그 뒤에 이제 일제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조선적십자병원이 들어서고 친일파 최창화기가 죽첨정이라는 자기 별장을 짓고 뭐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명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케조에 마치라 그래갖고 다케조에가 하나부사 다음에 일본 2대 일본 공사의 이름이에요. 즉 그 다케조에를 기리는 의미에서 그 일대 지명을 다케조에 마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해방되면서 일본 친일적인 그 일본 지명들을 다 바꾸는 과정에서 다케조에 마치라는 것을 충정로라고 지금의 충정공 민영환 애국자 충정공 민영환 을사조약대 그 할복자사란 그 충정공 민영환의 아호를 불러서 지금 충정로라고 이름이 그렇게 불러지게 된 겁니다. 그런 쭉 역사적 흐름이 그렇게 쭉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교장 바로 밑에 보면은 지금 삼성종합병원, 삼성 강북병원이죠. 강북 삼성병원 바로 밑에 보면은 4.19 혁명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4.19 혁명도서관은 그것이 왜 4월 혁명도서관이 된 거였냐면은 그 자리가 바로 1960년 4.19 때 제2인자죠. 이기붕의 집입니다. 이기붕이 살던 곳이에요. 이기붕에 살다 해서 당시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이승만이 경무대에 있었지만 여기도 권세가 돼서 서대문 경무대라고 부를 정도로 그 이기붕의 집이 있었던 곳인데 4.19 때니까 당연히 이기붕의 집도 습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습격받고 도망치죠. 이기붕 가족이 다 박마리아니 부인 박마리아, 뭐 아들 이강서 하고 또 둘째 아들 이강욱 다 이렇게 그 경무대로 도망칩니다. 경무대로 도망쳤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승만은 또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도망쳤고 그래서 그날 그 도망친 그날 이화장으로 이승만이 간 그날 그 이강석이 그 맏아들이죠. 맏아들이 아버지, 엄마, 동생을 다 총으로 쏴주고 자기마저 자살을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족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멸문주화 돼버리고 이러면서 그 이기붕의 집을 4.19 그 당시 유형 봉안소라 그래갖고 뭐 일종의 뭐 추모관처럼 쓰다가 그것을 그 정부가 그 4.19 유족회한테 무상 대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4월 혁명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어쨌든 그 1960년대 4.19의 역사의 흔적이 거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4월 혁명 도서관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그 지금은 저쪽 경찰청 바로 옆으로 갔지만은 1882년도까지 서대문 경찰서가 있었고 일제 때부터 거기 서대문 경찰서가 있어서 독립군들을 탄압하고 하던 그런 서대문 경찰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예 그런 거고요. 그 서대문 노탈인데 지금은 그 대각선 방향으로 서대문 경찰서가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보면은 농협이 있죠. 지금 농협중앙회가 있는데 농협중앙회 그 건물 역시 농협중앙회 그 대로변에서 안 보이는데 바로 그 농협중앙회 그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큰 몇백 년 된 회화나무가 있어요. 그 회화나무가 뭐냐면은 그 개유정난 때 김종서의 집터임을 알리는 거예요. 김종서가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그 단종의 오른팔 왼팔인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김종서가 죽은 겁니다. 지금 농협중앙회 그 자리에서 김종서가 죽은 개유정난의 현장인 거죠. 그리고 황보인은 헌법재판소인데 제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황보인을 죽이면서 이제 황보인의 부하들이 막 칼부림 나고 이러면서 피가 엄청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재로 덮었다 그래서 거기가 잿골이라고 불렀던 것이 지금의 종로구 제동이라는 지명을 얻게 됩니다. 제동. 예. 그런 겁니다. 어쨌든 뭐 지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그 4월, 경교장하고 4월 혁명 도서관이며 적십자병원이며 있는 이 일대는 중구 평동이에요. 즉 서대문을 나오자마자 거기가 일종의 그 안산과 인왕산 사이에 분지처럼 쭉 형성되었고 평평한 곳이라 그래서 평동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있었던 아까 말한 그 동명여중 금화 초등학교에 있는 그 일대는 천연동이라고 그러고요. 원래 거기에 천연정이라는 조선시대 연회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천연동으로 가져온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냉천동이 있고, 냉천동은 거기에 찬 우물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냉천동.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명칭들 자체들이 다. 예. 그리고 지금 서대문 경찰서죠. 지금의 서대문 경찰서가 있는 곳은 미근동입니다. 미근동은 미동과 근동 두 개를 합치면서 미자, 근자를 따서 이제 미근동이라 그러는 거기도 한데, 원래 거기가 미나리 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동이라고 했던 데가 미나리 근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미근동이 된 거고, 그 미동하고 근동을 합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동이라는 거는 거기 미동초등학교의 이름으로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거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중앙회 바로 밑에는 지금 문화일보가 있죠. 문화일보 자리는, 일제시대 때 1935년도에 동양극장이라는 연극 전용극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갖고 그 동양극장이 유명했던 것은 임성규의 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그 심판극이죠. 그걸 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 노래였던 홍도야 우지 마라. 이런 것으로 아주 유명해졌던 거고요. 그래서 그 동양극장은 어떤 우리 연극사에 있어서 상당히 유명한 역사적 장소라 그래야 되나 그랬던 곳인데, 그것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세가 변하면서 영화로 보면서 영화관으로 사용을 했었다가 그 뒤에 이제 현대가 그걸 인수를 합니다. 현대가 인수해서 1990년대 그걸 헐어버리고 그다 문화일보, 지금의 문화일보를 건설한 그런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뭐 얘기할 것들은 참 많은데, 이 지리에 관한, 지리를 통한 역사, 뭐 이런 것들, 서울의 역사, 서울의 역사 탐방, 뭐 이런 것들, 지리를 통한 그런 것들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뭐 경교장 얘기를 하면서 이래저래 한번 요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그 부근, 서대문,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시간 되면은 다음번에 뭐 다른 쪽이든 뭐 소위 말하는 북촌이든 뭐 어디든 남촌이든 어디든 서울에 웬만한데 용산 일대도 좋고, 그런데 한번 이런 식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식의 여기에 옛날에 뭐가 있었고 누가 살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간혹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